이에 오늘 대형 속보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마 몇 개월 전부터 나왔던 대로 빠르면 3월 말 리플과 SEC의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법정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의 판결이 예상보다 더 빨리 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 2017년부터 XRP를 들고 있었던 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면만을 보고 싶지만 이 플랜 B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송이 패소하거나 최악의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는데 이 패소보다 정식 재판이 더 안 좋은 이유는 소송이 지지부진하게 길어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기 때문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어제 새벽이죠. 이 크립토 마켓이 크게 한 차례 출렁임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두 자릿수 때 상승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43% 하락한 27,1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2.76% 하락한 1,714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의 XRP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2.09% 상승한 모습,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21% 상승한 0.4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6.3%, 18.6%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숏 포지션이 5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롱 포지션이 52%,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미 증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일단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는 플러스 0.66% 상승, S&P 500도 플러스 0.22%, 나스닥 1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82%, 0.57%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 달러 인덱스 지수의 경우는 0.18%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환율의 경우는 1,302원으로 전날 대비 플러스 0.1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캐치빗 글로벌 거래소에서 하나 약 5만 원 상당의 증정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금 하나 필요 없이 가입만 하시면 일단 $5를 받으시고 이 KYC 인증을 받으시면 $10를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15로 이렇게 선물 거래 한 번 진행하시면 $20가 추가로 들어오는데요. 이 캐치빗 글로벌 지갑으로 소액을 또 입금하시면 $5 이렇게 총 $40의 증정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따로 가입을 하시면 증정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아래 고정 댓글창에 있는 링크로 가입하셔야만 증정금이 지급이 되오니 이 닥터 비트맨 구독자분들은 참여하셔서 5만 원 상당의 증정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어제 새벽이죠.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27,000달러가 일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죠. CFTC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옴으로 인해서 하락이 시작이 되었는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블룸버그 미 CFTC 바이낸스 및 CEO 상대 소송 제기했다. 규제 위반 혐의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시카고 연방법원에 거래 및 파생 상품 규제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와 최고 경영자 이 자오장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CNBC는 바이낸스가 CFTC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기관 투자자를 비롯한 미국 내 VIP 고객을 상대로 적극적인 모객 행위를 벌이고 거래소 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CFTC의 주된 소송 이유다. 이 CFTC는 바이낸스와 자오장펑 CEO 그리고 사무엘 림 전 바이낸스 컴플라이언스 책임자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 총 8가지 규제를 위반했다라고 판단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또 CFTC는 바이낸스에 대해 벌금 부과 외에 거래 금지 및 등록 금지 조치, 소송 비용 부담, 불법 활동을 통한 수익금 전액 반환 등의 조치도 내려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오장펑 CEO는 해당 보도가 나온 뒤에 자신의 트위터에 4라는 숫자를 게시했다고 하는데 이제 통상 퍼드나 가짜 뉴스를 무시하라라는 의미로 4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소식이 나온 뒤에 시장이 급락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또 하나의 소식이 나온 뒤 한 차례 다시금 소폭 회복세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이 CFTC로 인해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이 CFTC가 바이낸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장에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은 상품에 해당한다라고 명시를 한 것이죠. 이 CFTC는 해당 암호화폐들은 우선 가상통화로 정의되어 있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서 CFTC 위원장 로스틴 베넘은 지난해 12월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방금 보셨다시피 이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상품이라는 주장에서 조금 더 확대하여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 역시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는 언급을 한 것이죠. 이 증권과 상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코인이죠. 이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내용이 이제 오늘도 또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감히 대형 속보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제 아마 몇 개월 전부터 나왔던 대로 빠르면 3월 말 이 리플과 SEC의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3월이 끝나가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은 것이죠. 이 실제 법정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의 판결이 예상보다 더 빨리 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인데 2017년부터 XRP를 들고 있었던 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면만을 보고 싶지만 이 플랜 B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송이 패소하거나 최악의 경우는 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는데요. 이 패소보다는 정식 재판이 더 안 좋은 이유는 소송이 지지부진하게 길어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존 디튼 변호사의 경우는 과거 SEC가 승소할 경우 리플은 법정에서 항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바꿔 말했을 때 리플이 승소할 경우 SEC가 즉각 항소한다라는 말과도 같은데요.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가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게 되죠. 이런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SEC와 리플의 소송 중 어느 한쪽이 승소를 하는 것보다는 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벌금으로 마무리하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제 어찌되었든 리플이 승소하게 된다면 얼마 전 급등했던 것처럼 XRP의 가격은 추가 급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패소할 경우에 대해서도 리플 측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리플의 본사를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은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미국의 스태프들이 그대로 미국에 상주하는 상태에서 해외 특정 국가의 서류만 만들면 이 본사 이전은 끝나게 되는데 다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리플은 본 소송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리플의 모니카 롱이 대표가 되면서 리플은 내실있는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리플의 탄탄한 수익원이 되어주고 있는 ODL의 확장뿐만 아니라 XRP 레저 기반의 프로젝트들이 리플 내외에서 수백 건이나 진행 중이죠. 이 생태계만 잘 구축이 된다면 XRP는 글로벌 송금과 결제 시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게 됩니다. 이 승소와 함께 XRP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수 있지만 XRP가 진정한 신고점을 찍게 되는 시기는 2025년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비트코인 통상 불장에서 상승으로 이목을 끌고 이후에는 특정 알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2021년에는 이더리움이 사실상 주인공이었죠. 2025년은 이제 2024년의 반감기가 끝나고 상승장의 흐름을 크게 타고 가게 될 시기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이번에는 XRP가 투자자들에게 넥스트 코인으로 선택받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 코인 시장에 처음 입문한 이후 메이저 탑10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코인의 경우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가 유일합니다. 흔히들 주식시장의 10년이 크립토 마켓은 한 4년 안에 끝난다고 할 만큼 이 트렌드이며 기술적인 변화가 빠른 이 시장에서 이 메이저 탑10 안에 꾸준히 든다는 것은 실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리플이 독특한 이유는 리플이 재단이 아닌 민간 기업이다라는 것이고 XRP가 매우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실제 글로벌 은행 간 국제 송금에 이용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플은 이미 흑자를 내는 기업이죠. 그런 점에서 XRP가 증권성 시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마켓에 풀린 XRP를 증권이라고 공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초기 판매 물량에 대해서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데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은 XRP라고 모두가 생각할지라도 그때까지 XRP를 홀딩할 수 있는 투자자는 단 5%도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제 슬슬 기나긴 싸움의 마무리가 되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과 동일한 64포인트를 기록하며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아무래도 아직 하락분이 좀 반영이 안 된 듯 보이는데요. 이제 작년 지속되는 하락장에서도 비트코인과 코인베이스를 계속해서 담아온 이 캐시우드의 경우는 미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지나쳤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캐시우드는 연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향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였었는데요. 이 파월은 이미 1월 말 있었던 FOMC에서 미국 경제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준은 금리를 올렸죠. 지금이 아니면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5%는 상당히 과도한 수치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요즘 금융위기라거나 경제위기, 주식이나 코인의 대폭락 같은 자극적인 뉴스들이 유난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느끼는 위기감이 상당 부분 커진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가운데 자산 가격은 모조리 오르고 있습니다. 금 가격의 상승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죠. 이 문제는 금 같은 위험자산뿐만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이 주식과 코인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분명 위기인 것은 맞는데 주식과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4월에 폭풍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쳐도 상승할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낮추거나 동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22년 8월 기준금리를 3.75%에서 3.65%로 하향한 후 지금까지 3.6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팬데믹 이후에 대규모 경기 부양을 위해 분위기를 바꾸려 여러모로 고심 중인 모양새인데요. 이러한 중국의 부양 의지는 코인마켓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홍콩지사의 크립토커런시 거래를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인데 이 코인을 범죄로 여기던 중국의 태도 변화가 홍콩을 통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전체 노드들의 총 파워를 나타내는 이 해시레이트가 2021년에 중국의 채굴 금지와 함께 쑥 내려갔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맞춰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28,000달러를 계속해서 넘어서려 고군분투 중이죠. 중국의 빈 자리가 자금 시장에서 해시레이트
플레이트만큼 완벽하게 채워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중국 본토의 자금이 홍콩을 통해 코인에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체 알트코인의 호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중국의 변덕스러운 태도 변화에 차라리 중국 변수를 제외하고 코인마켓의 미래를 이야기하자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인마켓을 부양해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 중국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이름도 모르던 알트코인이 오른다라는 사람들도 생기고 과거 중국 코인들이 다시금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과거 이름을 날렸던 중국 코인들이 낙수 효과로 일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히 단언을 하자면 대부분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가 버릴 것입니다. 이 중국이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는 지금 상태에서 자금이 코인 전체로 골고루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죠. 비트코인의 대부분 몰릴 것이고 그 다음이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의 일부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중국도 지금은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이죠.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코인에 담아야 할 때이지 이름도 모를 코인에 투자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적인 금융 위기 속 비트코인의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연도 크립토 마켓의 새로운 기념비적인 해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시장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